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문제, 바로 고부 갈등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걸 단순히 누가 착하고 나쁘다 이런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 뿌리가 대체 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힘든 인간관계가 많고 많지만 왜 유독 이 관계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아픔의 정체를 밝히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부 갈등은 며느리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며느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오는 그 순간 시작된다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깊은 유대감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분석, 바로 소유의 갈등입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고부 갈등이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내 아들을 둘러싼 일종의 소유권 다툼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며느리는 그냥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을 뿐인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가 내 아들의 시간, 관심, 애정 모든 걸 다 훔쳐가는 도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안 뺏기려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며느리는 자기가 뭔가를 빼앗았다는 생각 자체를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엄청난 인식의 차이, 이 간격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해서 온 집안을 태울 만큼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가는 걸까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커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감정, 바로 서운함이에요. 며느리는 이 복잡한 소유권의 역학을 전혀 모르니까 시어머니의 날선 말이나 행동이 그저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서운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서운함이 그냥 서운함으로만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안에서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분함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면서 억울해지는 거죠. 이제 모든 비난의 화살은 오직 시어머니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함이 분함이 되고 그 분함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화의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양쪽 모두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갈등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봤는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아주 놀라운 주장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마음속으로 다들 이 질문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더 잘못한 거야? 시어머니? 아니면 며느리? 보통은 둘 중 한 명 혹은 양쪽의 잘못 비율을 따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놓는 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답은 어느 한쪽이 더 잘못한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무식하다는 겁니다. 네? 갑자기 무식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식은 우리가 아는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식은요, 학력이 낮거나 배운 게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일단 상대를 미워하고 탓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무식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무식의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감정이 있죠. 예를 들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 시어머니가 용돈 주시니까 좋아.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즉, 외부 조건에 따라서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래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언제든 싫어하는 걸로 바뀔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감정입니다. 반면에 진짜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게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지혜롭게 다 해냈을 때 그 결과로 내 안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어떤 힘이라는 거죠. 즉, 사랑은 남한테 나 좀 사랑해달라고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좋아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거라 계속 흔들리고 변덕스럽지만 진짜 사랑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모든 갈등을 풀어낼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어쩌면 조금은 도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비유로 3년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이게 꼭 3년이라는 시간을 채우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며느리가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서 섣불리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바꾸려 들지 말고 충분히 그 환경을 이해하고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첫 1년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2년 차에는 귀로만 듣고 마지막 3년 차에는 입을 꾹 닫고 그저 관찰하는 거죠. 일종의 수련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공을 쌓는 여정을 거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그냥 참고 억누르며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로소 그 집안이 돌아가는 진짜 원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걸 치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진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살펴본 관점이 제시하는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입니다. 며느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집안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가족 전체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들어간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변화의 주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겪는 이 지긋지긋한 갈등이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고부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상대를 비난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더 큰 사람이 되라고 주어진 숙제 같은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